안녕하세요. 처음 코딩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문제풀이로 가볍게 익히는 파이썬 기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문제를 간단히 풀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간단한 파이썬 문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5문제 또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간단한 문제들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변수 만드는 법은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변수 이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끝인 거죠. 자, C 언어나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의 끝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붙이지 않는 게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C나 자바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savings라는 이 변수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뒤에 세미콜론이 없어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인 문법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savings에다가 원금 100을 넣어주고 rate를 연이율로 했죠. 그래서 레이트를 1.1로 해주고 레이트는 1.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는 은행에 맡겨두는 기간인데 10년이네요. 지금 저희가 10년으로 했죠. 그래서 years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복리로 10년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 10년의 원금이 얼마가 됐을지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했었죠. 이걸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보죠. 자, 원래 있었던 savings, 자, savings 복사했고요.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레이트를 곱해주는데 사람들마다 틀리긴 한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써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하다 보면은 이 변수를 갖다가 키보드를 잘못 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rate, RATA라고 쓴다든지 했을 때 이게 언뜻 봐서는 나중에 내가 잘못 쓴 걸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RATA라는 변수가 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썼던 변수를 뒤에서 가져다 쓸 때는 앞에 썼던 변수를 복사해서 가져다가 붙입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어라는 걸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어스하고 이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어스라는 변수를 이렇게 붙이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코드의 결과를 쓰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my savings 밑에 있는 것도 my savings인데 여기는 s가 대문자고요. 아래쪽에서는 s가 소문자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즉 위에 있는 my savings하고 밑에 있는 my savings는 같은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변수란 얘기예요. my 다음에 대문자 s를 쓴 savings는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고 my 다음에 소문자 s를 쓴 savings는 200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담긴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300이라는 값, 즉 앞에 있는 값은 이렇게 해서 100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은 소문자는 200이라는 값, 그래서 더해서 300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자, 다음 savings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고요. savings에다가 1.0을 곱할 때하고 savings에다가 1을 곱할 때하고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에다 1.0을 곱하거나 100에다 1을 곱하거나 둘 다 100이죠. 둘 다 100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틀린 게 정수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고요. 여기서는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한 거죠.
정수에다가 실수를 곱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결과는 실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즉 100이라는 값이 실수화돼서 100.0이라는 값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건 그냥 100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차이는 이 결과값을 어떤 타입으로 저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을 할 때 좀 중요해집니다. 우선은 정수에다가 실수를 곱했을 때는 실수로 저장을 해둔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코드 실행 결과 볼까요? savings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savings를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가 50인가요? 50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틀린 거고요. 50.0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정수로 나눴으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100이 정확하게 2로 하면 5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50이라는 정수가 나올 것 같은데, 나누기 연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수로 그 결과값을 처리해 줍니다. 즉 50으로 정확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0.0이라는 실수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